외국인 자금이 순조롭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 리플럭스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킹달러, 갓달러 같은 표현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란 예상들 나온 바 있었죠.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5월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오늘은 CPI가 발표됐는데요. 미국 증시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CP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그 5월 기대 인플레 가지고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되는 미국의 CPI 사실 미국 시간으로 그렇고 그 한 4.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3%대로 이렇게 거지 않느냐 그대로 그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 5월 CPI 나오고 난 이후에 다 예상은 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됐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영화일까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했었던 저주에서 벗어났다, 월스트리트 저주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표현이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다는 4.0으로 발표됐죠. 전년 동월비 그 예상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그 4월 달이 4.9%니까 한 달 만에 전년 동월비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마이너스 0.9%포인트입니다. 이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죠. 사실상 이 의미는 앞으로 물가의 그 하락세가 굉장히 그 낙폭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되면서 오늘 화두가 됐던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주에서 벗어났다 하는 측면은 오늘 공개됐게도 CPI가 전년 동월비, 전월비 두 가지, 그다음에 근원 CPI가 전년 동월비, 전월비 네 가지가 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플레 쇼크가 발생한 이후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발표되면 항상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은 됐는데 높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페드 회의가 있을 때는 매파적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르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학수고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어록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례적으로 이번에 그 물가 안정세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자신이 할 일이 됐다. 이 의미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석할까 하는 측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집권당의 경제정가,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죠. 집권당의 경제성과는 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 경기를 중요하거든요. 그 체감 경기가 사실 그 국민 입장에서는 고용사정,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사정이 성장률이든가 이런 것보다 더 이게 와닿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 바로 미저리 인덱스다. 지금 상태에서 오늘 완전 고용 수준이다. 물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페드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노동시장에 나가는 자연 실업률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3.5에서 3.7 정도라니까 5월 달 실업률이 3.6%는 4월 달에 3.4에서 올라가긴 했지만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완전 고용 수준에다 물가까지 안정되다 보니까 자, 실업률 떨어져. 물가 이렇게 떨어져. 미저리 인덱스 더 떨어져. 국민의 경제 고통 완화돼. 표심 어떻게 되냐. 2024년의 표심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그 연임을 이렇게 꿈꾸고 대선을 꿈꾸는 입장에서 보면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파놓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워싱턴 정가의 5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가지고 거기에 코노테이션을 분석하는 시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적인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입니다는 민간에서 증시 입장에서 대통령에서 어제 우리 그 정 PD께서는 일론 머스크에는 만세를 부르는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테슬라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13 거래일 연속 올라서 민간에서 보면 가장 지금 이렇게 별었죠. 오늘 좀 비교적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더 컸어요. 그래서
258, 260까지 다가섰네요. 예. 굉장히 올해 연초에 110달러 대비해서는 256달러 해서 내일 제공되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사실 그 메가 캡 A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꾸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환영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는 일론 머스크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기소권에 걸려가지고 내년에 대선에 나오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디센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대선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될 정도로 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요즘 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는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 자금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모 대형 증권사는 우리나라에 그와 관련된 딥테크와 관련된 ETF 상품을 내서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니셜 A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X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국내에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이렇게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의 분위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에만 무려 17원 급락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5월 CPI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 변화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CPI는 다 예상했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더 관심 있는 것은 5월 CPI 대비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어제도 이제 5월 기대 인플레가 아주 급락해서 예.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죠. 어제 정확하는 16.9원, 17원이 하루에 급락했습니다. 하루는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에 급락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인이라든가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장 고초가 심했던 하루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홍앵커랑 지난주 방송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방송이 시작 전에 모두에서 계속해서 NDF 시장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7원 급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기업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5월 초에 1,340원이었는데요. 어제 1,270원입니다. 한 달 만에 70원이 급락했습니다. 달러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폭 다른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명예에 갈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2분기에는 환율이 올라갑니다. 킹달러, 각달러, 2분기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한국경제TV 방송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킹달러, 각달러가 재현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면서 달러라든가 엔화 투자, 특히 달러라든가 엔화 투자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아마 달러 투자하고 엔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70원, 그렇게 원엔 기준으로 하면 약 100원 정도, 100원 정도 떨어지는 모습에서 한 차선의 비상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5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예. 그런가 지금 이제 정 PD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되는데요. 오늘 가장 관심은 N달러입니다. 그래서 정 PD께서 N달러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그래서 140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엔 환율이 910원까지 어제 떨어졌습니다. 910원대까지. 그러면 NDF 시장에서 지금 오늘 원달러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N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크로스, 물론 이제 이종통화 중에서는 원화인 직거래 시장이 결정되긴 했지만 예. 시장량이 적기 때문에 재정 환율로 크로스 레이트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ND 앞으로 떨어져. 분자는 떨어져.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 그다음에 분모는 N달러 환율은 올라가. 그러면 자, 원엔 환율은 분수값인데 예. 이게 910원대에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900원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 오늘 아마 외환시장의 모습은 원달러도 관심이 되겠습니다는 원엔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미국 측 대외 요인이다. 그다음에 대내 요인이 많이 결부되고 있다. 대내 요인은 외국 자본 유입이 되고 오늘 얘기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들어오게 하는 자본 리플럭스 움직임이 가세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문제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측 요인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외환 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타날 만큼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연말 연초까지 올해 연초까지 사실 킹달러 갓달러 하다가 예. 1월 달에 외국 자본이 한 6조 7천 정도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좀 떨어졌죠. 1228원 해서 없어졌었죠. 예. 근데 킹달러, 각달러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이 2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228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2분기 이후에는 킹달러, 각달러, 원달러이 다시 올라간다. 킹달러, 각달러 얘기한다. 이런 시각을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증시도 사실 많이 증시도 떨어진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수준의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외환시장에 양대 이상 조짐이 있었죠. 웨스트달러 인덱스는 동일하게 100일대에 가다가 원달러 환율이 1228원에서 1344원까지 가는 이 모습에서 킹달러, 갓달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시각의 예상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변경해버렸습니다. 근데 변경한 게 잘못된 거죠. 변경했더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71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2분기에는 사실 그 기업들의 외화 포지션, 달러 투자들의 외화 포지션이 굉장히 본인 자신의 또 본인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 초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월 초에는 미국의 금리가 올렸죠.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 벌어지다 보니까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갓달러, 킹달러가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 3차 트리플 악순환 고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일단 금리 차가 1.75% 벌어졌으니까 외국 자본 이탈돼 환율 더 올라가.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 올라가.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라가.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경기 침체돼. 그러면 경기 침체돼, 주가 하락돼 이런 쪽의 예상들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이게서 당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당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에 유입된 이 외국인 자금 덕분에 좀 버텼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텼다 하면 삼성전자 측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에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데요. 사실상 특정 기업과 관련 없이 예. 삼성전자가 4월 말에 감산 조치할 때 테슬라의 가격 할인과 비교해서 이 정책은 한국의 미국 자본 유입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의 수출과 이렇게 무역 적자,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쪽을 해석하겠다 하는 좋은 쪽에 영향이 있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외환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양대 조짐도 삼성전자, 삼성의 외국인의 자금이 집중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풀릴 기미를 보내는 거죠. 그런 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 자본이 1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감산 조치를 계기로 해서 외국 자본의 유입 패턴이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는 주로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감산 조치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여기에 반도체 관련해서 SK 이렇게 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결국 삼성전자 집중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갈까 하는 측면은 삼성전자 감산 조치는 공생적 게임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똑같이 혜택을 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희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시아 시즌킹이다 이렇게 쪽을 얘기했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유보금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리플렉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 통계는 제가 몰랐습니다. 자본의 리플렉스는 4월 10일 날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삼성전자가 1분기에 해 유보금을 여기 나오는 대로 7억 2천억 정도 7억 2천만 달러 정도 이건 굉장히 많이 큰 유입 규모입니다.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외환시장에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삼성전자가 해외 유보금을 이렇게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국내 외환시장의 이상 조짐이 이렇게 풀리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본 리플럭스, 사실 생소한 분들도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정확히 4월 10일 날 방송했더라고요. 예. 4월 달에 그다음에 증시에서는 상당히 모 교수께서 어려웠고 채권을 사시오. 증시는 3분기 이후나 사시오. 이런 쪽에 이제 방송을 했어서 2분기에 좀 상당히 안 좋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모 그 일본에 이렇게 전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 사실 2분기에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하는 쪽에 얘기를 할 때 사실 4월 10일 날 리플럭스라는 새로운 용어, 그래서 리플럭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2차 전지, 중계 2차 전지와 한국의 2차 전지를 비교하고 이것이 리플럭스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 시간에도 그대로 이제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는 그때 리플럭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보통 리쇼링이다 하는 표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해외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현대차가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타업에 장착했습니다. 59억 달러 들어온다 하는 표현을 자본의 리쇼링이다. 그래서 기업의 리쇼링, 자본의 리쇼링 이렇게 해서 표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차가 기업이 들어오는 걸 리쇼링이고 자본이 들어오는 걸 리쇼링이니까 이 리쇼링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헷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이 기업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리쇼링이다 하는 측면에 대비해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리쇼링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리쇼링이고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리플럭스다. 리플럭스, 재유입이다. 리플럭스다, 재유입이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보다 그 리쇼링과 구별하기 위해서 리플럭스는 단어가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항상 기업이 들어오면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양면성을 생각할 때는 국내 언론들이 그냥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리쇼링 대비해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자본의 리쇼링이라는 표현을 보다는 자본의 리플럭스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본의 리플럭스가 이게 국내 외환시장과 증시라든가 경기적 측면에서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사의 유보금이 한국의 배당 형태로 들어오지 않았던 자금이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 이걸 다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 들어오면 대체로 보면 자 우리 경상수지 개선은 효과. 근데 이제 자본이 들어오니까 무역수지가 아니라 경상수지가 되겠죠. 개선 효과 하는 측면. 그다음에 해외에서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국내에 여러 가지 설비 투자 자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국내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이 들어오면 환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한차익이 기대되거든요. 외국 자본이 유입 배경이 된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는 국내에서 보면 해외 유보금이 10억 달러 정도 들어오면 대체로 보면 별다른 다른 요건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10원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달러라 하면 10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 100원 정도의 하락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지난 4월 10일에 리플럭스라는 표현을 써드렸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 유보된 자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왜 안 들어오고 이제서야 들어오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해외에서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 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당연히 국민의 해외 나가서 돈 벌면 국민의 후생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을 띠지 않겠다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문정부에서는 대기업 이렇게 적대 정책, 뭐 기업 정책 이렇게 그다음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적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세제가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각종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돈을 열심히 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이렇게 세제가 이렇게 개편됐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대기업이 사실상 글로벌 사이에서 굉장히 대기업에 불리하게끔 이렇게 세제가 개편됐다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책을 띠지 않더라도 방송에서는 정책을 띠지 않습니다. 해설을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한국 사회 이분법 시각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최고로 높았죠. 25%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주요 국가 중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한때 27%까지 얘기했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해외 지사에서 잉여 배당금을 이렇게 되면 국내 배당금 형태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 돈 번 지역에서 세금 내고 그다음에 배당에 들어오는 것에서 세금 때려보니까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홍영거 입장에서 내가 해외에 가서 돈 벌었는데 국내에 들어올라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돈 번 지역 해당 국에서 세금 때리고 국내에 들으면 또 때려? 그러면 뭐냐? 홍영거 입장에선 그 자금 국내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국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1,000억 이상 쌓였기 때문에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가는 게 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원래는 3%포인트 여기 추경호 이렇게 부총리께서 주관해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1%포인트만 낮춰줬거든요. 이 OECD 평균 수준까지는 반드시 낮춰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법인세를 좀 이렇게 낮춰주고 그다음에 해외의 지사에 대한 유보금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과세 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대차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들이 이었던 싸금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오죽했으면 자 한국의 중앙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있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삼성전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방송 한번 보셨죠? 어려울 때 국내 대기업들이 다 물론 대기업을 다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는 어려울 때 한국의 어려운 사건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 59억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얼만큼 고마운 존재입니까? 고마운 존재입니까? 이렇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세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건은 왜 이렇게 정 PD께서 추경호 부총리를 저렇게 이렇게 좋게 했냐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재정정책은 국제적 맥을 잘 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김에 법인세만큼은 노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1%포인트 내려줬는데 최소한 국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송경식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일 강조하시는 법인세만큼은 많이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OECD 평균 수준만 내려달라. 그러면 국내 기업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게 내려다. 이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색을 띠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후생들을 위해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는 좀 실행시켜 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자본 리쇼어링 아니라 리플럭스죠. 이 부분까지 가세한다면 굉장히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반도체 경기 살아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 회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해서 자본의 리플렉스 자금이 들어오면 그 국내 설비 투자하거든요. 설비 투자하면 두 가지.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하나는 지금의 기업의 설비 투자가 되면 두 가지 측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 잠재력에 해당되는 성장 기반이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의 리플렉스는 한국 경제에 상당 부분 도움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리플럭스까지 가세된다면 원달러 환율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연초 방송에서 보면 2분기가 원달러 환율을 보면 한쪽에서는 1,500원 이상 올라간다, 하나는 1,1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2분기가 하나의 고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은 1,27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금 소비자 물가 안정, 피봇 기대, 또 한국도 외국 자본 순조롭게 유입되고 국내 대기업들이 리플렉스로 해서 달러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원달러 환율이 일부 사람들이 킹달러, 각달러, 킹달러 같은 2분기에 재현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엔도 많이 약화가 되고 달러도 약화되는 이런 것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달러 환율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